비엔나 호텔 깊은 밤, 적막한 복도를 걷던 그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춘다. 현 부부장 동지, 이 시간에 어디로 가십니까?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경호원 최대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레스토랑 쪽에 문제가 생겨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들켰다. 이제 한 걸음만 삐끗해도 끝이었다. 비상계단 문이 닫히자 차가운 금속 울림이 좁은 공간 가득 퍼진다. 그녀와 최대는 숨을 죽이며 계단을 내려간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발소리. 찾아냈다. 아래로 내려갔다. 그녀의 숨이 거칠게 흔들렸다. 평생 내려본 적 없는 계단.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 계단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단 하나의 길이었다. 호텔 뒤편 골목, 어둠 속에서 검은 밴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다. 최대가 문을 열어 그녀를 밀어넣는 순간 호텔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저기다! 잡아라! 밴 문이 쾅 닫히며 철제 울림이 퍼진다. 차는 미끄러지듯 골목을 빠져나갔고 그녀는 흔들리는 창밖으로 자신을 뒤쫓는 그림자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 새벽 2시 독일 국경 표지판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나타난다. 여기서부터는 게임이 달라집니다. 운전자의 말이 귓가를 스쳤다. 국경선을 넘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있는 평양은 이제 너무 멀었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어머니, 제가 살겠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북한의 가장 따뜻한 안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엔나 호텔 7층. 새벽에 찬 기운이 방 안을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모서리에 팔을 얹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대표단 일정을 준비하며 평소처럼 차분함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자꾸 올라왔다. 그때 톡톡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부부장 동지 저입니다. 최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열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최대는 특별히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는 문을 닫자마자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다녀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확실해요? 최대는 책상 아래를 손전등으로 비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랍 자물쇠가 아주 얇게 긁혀 있습니다. 보이부 방식입니다. 평양에서 쓰던 그대로요. 그녀는 의자에 힘없이 앉았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떨렸다. 결국 시작됐군요. 머릿속에서 며칠 전의 장면이 떠올랐다. 김여정이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건넸던 말. 어머님을 요양시설로 모실 겁니다. 그 한 문장이 지금 이 순간까지 그녀를 끌고 오고 있었다. 어머니를 데려간다는 건 자신에게 더는 선택권이 없다는 의미였다. 최대는 창문 커튼을 조금 걷고 바깥을 살폈다. 누군가 보고한 겁니다. 내부에서 움직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얹었다. 평양에서 이미 결론이 난 건가요? 최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솔직히 부부장 동지가 다시 돌아갈 자리가 남아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두려움 속에서도 아주 작은,
그러나 단단한 결의가 피어올랐다. 최대 정말 이 길밖에 없는 걸까요? 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제는 나가는 것뿐입니다. 어머님을 지키려면 더더욱.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기침을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짓던 표정. 난 괜찮다. 너만 잘 살면 된다. 그 목소리가 마음을 흔들었다. 살아야 했다.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압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코트를 정리하며 물었다. 지금 감시가 심해졌나요? 층마다 보위부가 돌아다닙니다. 이동은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최대는 다시 방 문 쪽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오늘 자정. 그때가 유일한 기회일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몸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최대. 저는 두렵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끝입니다. 그녀는 숨을 다잡으며 작은 가방을 들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졌다. 비엔나의 새벽 불빛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며 희미하게 흔들렸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정면으로 마주하겠습니다. 최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문을 하나 엽니다. 부부장 동지가 평생 들어가 보지 못했던 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겠죠. 최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네. 하지만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평양과 이어져 있던 보고서들, 행사 일정표, 당에서 내려온 지시문들, 모두 그녀의 인생을 이루던 조각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를 가두던 사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오늘로 끝내죠. 비엔나,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복도 위로 번졌고 그녀는 조용히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결말이 무엇일지는 그녀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비엔나 호텔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그녀는 조용히 복도에 발을 내디디며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평양에서 쌓아온 30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낮고 묵직한 발소리로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 발걸음은 보이부 특유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절대 멈추지 않는 걸음. 목표가 정해져 있을 때만 나는 걸음. 그녀는 숨을 삼키며 코트를 여몄다. 무선 통신기 너머로 최대의 떨리는 숨이 들려왔다. 부부장 동지 감시가 더 늘었습니다. 대표단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내부 누굽니까?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최대가 어렵게 말했다. 리철입니다. 당신의 방에 들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리철. 평양에서는 그녀의 동선과 표정을 기록하던 보위부 출신 인물. 늘 조용했고 웃지 않았고 눈빛 하나로 사람을 재단하는 자였다. 그가 움직였다는 건 단순 감시를 넘어
조사 대상으로 확정됐다는 뜻이었다. 비상계단 문을 열자 차가운 금속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계단참에 몸을 숨기고 아래를 살폈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플래시를 비추고 있었다. 5층에 움직임이 있었대. 낮고 거친 목소리.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최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부부장 동지, 지금은 계획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비스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계획비는 들켰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는 난간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아래층에서 2명의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독일어와 조선어가 섞여 들렸다. 대표단 중 한 명이 없다더라. 사라졌다? 이 시간에? 그녀는 손등으로 식은땀을 훔쳤다. 들켰다. 이미 계단을 오르던 남자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그가 통신기에 대고 말했다. 보고합니다. 5층에서 비정상 동선 확인. 최우선 탐지 대상입니다. 그녀는 심장이 귀 옆에서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오래전 평양에서 조사실 문 앞에서 떨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도 그랬다. 발걸음, 보고, 침묵, 그리고 갑작스러운 호출. 그러나 그때와 다른 점은 하나. 오늘은 도망칠 길이 있다.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든 상관없었다.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서비스 통로 문을 열었다. 어둠이 깊게 번지는 좁은 공간이었다. 스팀 배관과 전기선이 뒤엉킨 복도. 평양 특각의 비밀 통로와 아주 비슷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부부장 동지 거기 계십니까? 리철이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강요도 분노도 아니었다. 오히려 낮고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다. 항상 이렇게 시작된다. 부드럽게 부르고 문을 열게 만들고 그 다음은 그녀는 통로 안쪽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리철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배관 뒤에 몸을 숨기며 최대에게 속삭였다. 그가 나를 알고 있어요. 최대가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른 쪽을 움직여 그를 유인하겠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때 통로 위쪽에서 금속 소리가 났다. 누군가 환기구를 치며 지나가는 소리. 리철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숨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층이 봉쇄됐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리철의 목소리가 통로 안 깊숙이 파고들며 울렸다. 부부장 동지, 더 숨으실 곳은 없습니다. 나오십시오.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그의 말은 외형상 예의였지만 그 속에는 강제 이송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숨어 있었다. 그녀는 몸을 움츠린 채 배관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통로의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아 얼얼했지만 지금은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평양에서 수없이 들었던 목소리들,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차가운 음성들이 다시 귓가에서 되살아났다. 그 기억들이 그녀의 호흡을 점점 더 조여왔다. 그 순간 통신기에서 최대의 속삭임이 들렸다. 부부장 동지, 3층 쪽에서 소란을 일으키겠습니다. 그 틈에 반대쪽 환기구로 이동하십시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고 환기구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금속 표면이 차갑게 떨렸고 손끝에 먼지가 잔뜩 묻어났다.
조금만 움직여도 통로 전체에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그녀는 매번 멈추어 숨을 죽였다. 뒤쪽에서는 여전히 리철의 발걸음이 규칙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발걸음은 마치 그녀의 공포를 짚어가는 듯 정확하게 일정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제발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만 반복했다. 그때 아래층에서 갑작스러운 고성 소리가 들렸다. 금속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고 누군가 달려가는 신발 소리가 거칠게 퍼졌다. 최대가 말한 유인이었다. 리철은 잠시 움직임을 멈춘 듯 했다. 그리고 통신 너머로 그의 명령이 짧게 들렸다. 3층을 먼저 확인해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환기구 쪽으로 마지막 힘을 써 이동했다. 작은 사각형의 금속 패널을 밀어 올리자 바깥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몸을 구겨 넣어 좁은 통로를 통과했다. 금속이 그녀의 옷과 팔을 긁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환기구 끝으로 빠져나오자 호텔 뒤편 외벽이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차들이 지나가며 헤드라이트를 반짝였다. 그녀는 몸을 지탱하며 천천히 외벽에 발을 디뎠다. 그러나 빗방울에 젖은 외벽은 너무 미끄러웠고 발끝이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손을 떨며 다시 벽을 짚던 순간 아래에서 작은 신호음이 들렸다. 최대였다. 부부장 동지 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 목소리는 숨이 가쁜 동시에 필사적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한 걸음씩 내려갔다. 귓가에서는 여전히 리철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숨지 마십시오. 부부장 동지 평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위쪽 창문에서 플래시 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누군가 환기구를 열어 내부를 비추는 소리까지 들렸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벽면을 조금 더 내려가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돌풍에 몸이 휘청거렸다. 발이 벽에서 떨어지고 몸이 허공으로 미끄러지는 순간 아래쪽에서 최대가 손을 뻗어 그녀를 단단히 붙잡았다. 잡았습니다. 어서 이쪽으로. 그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최대의 팔을 붙잡고 땅으로 내려갔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뒤섞이며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그러나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호텔 뒤편 골목에서 두 남자가 뛰어나오고 있었다. 바로 리철과 또 다른 요원이었다. 리철의 목소리가 공기를 찢듯 울렸다. 거기 서라. 도망갈 수 없다. 그 소리는 좁은 골목을 울리며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검은 벤 쪽으로 달렸다. 최대도 바로 뒤에서 그녀를 밀어주듯 함께 뛰었다. 벤의 엔진은 이미 켜져 있었고 배기음이 차가운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운전자가 문을 열며 외쳤다. 어서 타요.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벤 안으로 몸을 던졌다. 문이 쾅 닫히는 순간 리철의 손이 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벤은 미끄러지듯 골목을 벗어나 큰 도로로 진입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은 골목, 뒤에서 점점 작아지는 호텔 창문, 그리고 플래시를 흔드는 그림자들. 그 모든 것이 멀어지고 있었다. 최대가 조용히 말했다. 부부장 동지,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 압니다.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창밖에 비 내리는 비엔나 새벽을 보며 눈을 감았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뼈속 깊이 실감했다. 독일 국경 방향으로 향하던 검은 벤나는 숨소리조차 아끼는 듯한 긴장으로 꽉 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엔나의 골목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리철의 외침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도망갈 수 없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추적이 아니라 평생 그녀를 따라다니던 체제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그 그림자에서 한 발 벗어났다. 그 한 발이 평생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다. 최대는 운전석 뒤편에서 짧게 숨을 골랐다. 부부장 동지, 국경까지는 약 2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도 추격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비엔나 공항 쪽은 이미 봉쇄됐을 겁니다. 우리가 택한 경로가 유일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지금 이 차 안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일지도 몰랐다.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은 언제나 가장 위험했으니까. 배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도로 위에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며 차 내부에 번쩍이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 사이로 그녀는 평양에서의 수많은 순간을 떠올렸다. 자신이 직접 행사장을 지휘하고 무대 뒤에서 조용히 지시하던 그날들. 군중의 박수 속에서 미소를 지어야 했던 시간들. 그런데 이제야 깨닫는 사실이 있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스스로를 잃고 살았다는 것.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린 채 충성이라는 단어에만 감정이 묶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최대 당신은 왜 이 길을 선택했습니까? 최대는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부부장 동지, 저는 당신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요? 예. 당신이 살아남으면 어머니도 살 희망이 생깁니다.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한 번 세게 울렸다. 어머니,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가 떠난 걸 아실까요? 최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 역시 답을 알 수 없었다. 고속도로의 어둠 속에서 한순간 최대가 고개를 들었다. 뒤에 차가 있습니다.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보이부인가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이 속도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골랐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이 길에 들어섰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지금 잡히면 그녀도, 최대도, 그녀의 어머니도 모두 회생 불가능한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배는 속도를 높였고 뒷차도 같은 속도로 따라붙었다. 여전히 일정한 거리. 최대가 말했다. 확인했습니다. 같은 차량입니다. 비엔나에서 호텔을 벗어날 때 보던 감시 차량.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들이 왜 이렇게 빠르게? 최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부부장 동지의 방을 확인한 뒤 바로 배치됐을 겁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우린 단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군요. 최대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배는 국경을 향해 질주했고 뒷차는 계속해서 그들의 그림자를 밟고 따라왔다. 그녀는 손을 꼭 모으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제발 기다려주세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벤이 급커브를 돌며 갑자기 어두운 숲길로 들어섰다.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다. 그녀는 놀라며 물었다. 여긴? 최대가 대답했다. 계획에 없던 우회도로입니다. 뒤차가 추적 루트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부부장 동지,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쥔 밤입니다. 그녀는 그 말에서 묘한 힘을 느꼈다. 평생 명령을 따르기만 했던 삶에서 오늘 단 한 번, 그녀는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숲길로 접어든 배는 노면의 진동을 그대로 실어 나르며 거칠게 흔들렸다. 그녀는 손잡이를 붙들고 중심을 잡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것은 오히려 공포와 희망 사이의 미세한 균형이었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길은 끝이 없어 보였다. 언제쯤이면 체제의 그림자가 사라질까? 언제쯤이면 숨을 편히 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 어둠 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최대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뒤차가 잠시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마 우리가 국경으로 가는지 확신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본 적 없는 길이네요. 예. 저도 이 지역은 어둡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최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는 언제나 조용히 따르기만 했고 스스로 판단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조직도, 명령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배는 더 깊숙한 숲길로 들어섰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이상한 울림을 냈고 그것이 마치 누군가 뒤를 추적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 소리에 긴장하며 말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택한 건 아닐까요? 최대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된 건 평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했던 명령 당연한 줄 알았던 길 돌아가서 계속 그 안에 있으면 부부장 동지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다고 해도 내 어머니는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최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부부장 동지, 어머니께서 당신을 탓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굳어버렸다. 평생 어머니는 그녀에게 충성, 노력, 인내를 가르쳤고 그 가르침 속에서 살아온 그녀는 이제 체제와 가족 사이의 길목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마음이 저릿하게 아팠다.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최대는 단호했다. 당은 사람을 버리지만 사람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떠난 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세게 울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배는 숲길을 벗어나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새벽빛이 서서히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지평선 너머로 옅은 파란 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미래가 서서히 열린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최대가 속도를 줄였다. 곧 첫 번째 국경 초소입니다. 유럽연합구역이라 무장 검문은 없지만 의심받으면 끝입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말하지 않아도 되죠? 최대. 그렇습니다. 조용히 고개만 숙이십시오.
배는 천천히 국경 표지판을 향해 다가갔다.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작은 부스 안에서 국경 요원이 커피를 들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에게는 생과 사가 갈리는 문이었다. 요원이 창문을 두드렸다. 운전자는 준비한 문서를 건넸고 최대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 그녀 역시 숨을 멈추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몇 초도 지나지 않은 듯 했지만 그녀에게는 몇 년 같았다. 요원은 문서를 훑어보더니 간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GUTEN 모건 WEITERFAHREN 문이 열리고 도로가 펼쳐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끝난 건가요? 최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첫 문은 넘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벤이 국경선을 완전히 지나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평양에서는 감히 흘릴 수 없었던 눈물,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었던 진짜 감정. 그 눈물이 이제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길 끝에서 반드시 다시 부를게요. 당신의 딸이라고. 최대가 말했다. 부부장 동지, 오늘 밤의 선택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최대 오늘 밤의 선택은 제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어요. 배는 차창에 비치는 새벽빛을 가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뒤에서 쫓아오던 그림자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다. 과거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걷고 있다는 것을. 독일 국경을 넘은 뒤에도 배는 오랫동안 침묵 속을 달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끝을 천천히 만지작거렸다. 도망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긁힌 상처, 떨림, 식지 않는 차가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서히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치 오래도록 얼어붙어 있던 얼음이 드디어 녹기 시작하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그 감각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두려움이 끝난 자리에 처음으로 피어나는 삶의 온기였다. 최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부장 동지, 이제 계획된 연결 지점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측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창밖에 머물러 있었다. 새벽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고 독일의 평야는 넓고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은 평양에서 보던 기념비와 깃발, 색깔 없는 건물들과는 너무 달랐다. 너무 자유로웠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도 이런 하늘을 보셨다면 어떠셨을까? 벤이 작은 마을을 지나자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 울림은 따뜻하고 순했다. 그녀는 그 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평양에서는 종소리 대신 방송 차량이 다녔고 아침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대신 종이 울리고 있었고 누구도 그 소리의 의미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 단순한 차이가 이렇게 큰 울림이 될 줄은 그녀도 예상하지 못했다. 잠시 뒤 배는 작은 창고가 있는 외딴 농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최대가 말했다. 여기가 중간 접촉지입니다. 잠시 후 다른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풀이 젖어 있어 발밑에서 축축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평양의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바람도 달랐다. 차갑지만 억압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걷히며 생긴 여린 빛이 그녀의 눈가를 부드럽게 스쳤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 저 숨 쉬고 있어요. 제 힘으로 숨 쉬고 있어요. 잠시 뒤 한국 측 연락 요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따뜻한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에게 인사했다. 오랜 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따질 필요가 없는 그저 인간의 목소리라는 것 자체가 위로였다. 요원은 조심스레 물었다. 평양에서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녀는 순간 숨이 걸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예, 어머니가 계십니다. 요원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분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무너질 듯 떨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차량에 올라 한국 대사관으로 이동하는 길.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공포와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자리에 아주 미세하지만 따뜻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희망은 아직 작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다.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태극기를 정면에서 보았다. 빨강과 파랑이 선명하게 빛났고 흰 바탕 위에서 검정 괴가 또렷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렇게 밝은 색이었나요? 30년 동안 그녀가 바라본 세상은 회색이었다. 빨강은 피, 파랑은 군복, 검정은 숙청의 공포를 의미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색은 달랐다. 요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기가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곳입니다. 그녀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가 이곳을 보실 수 있을까요? 언젠가 꼭.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지탱하기엔 충분했다. 대사관에 마련된 작은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방은 조용하고 따뜻했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주 오래전부터 해보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그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아무도 그녀를 감시하지 않았고 그 숨을 허락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충성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었네요. 저는 이제 당신의 딸로 살겠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살아도 된다는 작은 용서를 건네는 듯 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침내 오래도록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삶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